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4라운드도 어느새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여러 영상이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당 일단 3경기 정도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최소 멀티골 이상 경기로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라운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였는데요.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한 줄 평해보자면 혹시 지금 시범 경기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수원FC와 서울의 경기하는 바로 옆에서 이제 야구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안 맞는, 그리고 경기력도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는데요. 좀 아쉬운 경기였고요. 다음은 대구와 대전의 경기 2대1로 대전이 승리했고요. 황선홍의 컴팩트 사커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따가 또 리뷰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과 김천의 경기였는데요. 3대1로 김천이 승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킹짱용의 게임 모델,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울산과 제주의 경기, 울산에게 선취골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제주가 확인했습니다. 이 경기도 이제 리뷰로 확인하실 거고요. 광주와 포항의 경기는 경기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3월 22일 경기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경기도 가능하다면 또 프리뷰랑 리뷰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경기였던 전북과 강원의 경기 1대0으로 강원이 마지막에 김경민 선수의 극장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더 간절했을까? 답은 결과에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경기 3월 8일 토요일 16시 30분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진 대구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자,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늘 댓글에 매번 이 라인업 아닌데요 다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늘 출전 시간 기준으로 라인업 작성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구는 4-3-3 그리고 대전은 4-4-2 전형으로 경기를 나섰습니다. 자, 우선 경기 자체를 좀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대전의 주민규와 최건주가 이제 전반 7분, 10분 각각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대구의 라마스가 71분 득점에 성공했지만 2대1로 대전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전을 좀 보자면 황세희의 컴팩트 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전은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이런 대전의 게임 플랜에 대구는 그대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컴팩트한 축구가 가능했던 건 결국 4명의 공격진으로도 충분히 공격 전개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건주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이뤄졌던 이 3자 패스는 대전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런 게임 플랜에 대구는 쉽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이제 전반전 2대0으로 마치게 되었고요. 후반전 퇴장에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꽤 유사한 흐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규현 선수가 예상 외로 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대구에게 흐름이 가는가 싶었고 실제로 이 라마스 선수가 퇴장당하고 한 4분 3분 정도 있다가 득점을 하면서 이 대구가 또 동점하고 역전까지 만들 수 있는 확실히 저력이 있는 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구의 창이 또 생각보다 무뎌지면서 2대1로 대전이 그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대전이 또 대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세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국에는 또 버티는 힘까지 우세했기 때문에 대전이 승리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를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대구의 득점자는 라마스 선수였습니다. 포인트 3가지 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완벽하게 놓쳤던 2개의 실점입니다. 지금까지 박찬현 감독이 백4를 기용하면서 이 백4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건 빠른 수비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백4에서 정우재, 까이오, 박진영, 황재원 이 선수들의 수비 전환 속도 그리고 미들에서의 전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대전의 트랜지션에 대응하는 데 완벽히 실패를 하면서 대구가 또 실점을 많이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운스백하는 과정에 결국은 이선에서의 파괴력이 좀 더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고재현, 권태영으로 나왔던 이 대구의 전반 이선은 사실 좋은 장면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좀 말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후반전에는 박대훈 한종무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박대훈이 꽤 파괴력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대전의 이선에 비해 대구의 이선은 좀 많이 밀렸었다는 거. 물론 대전과 대구의 예산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밀려 있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팀으로서 경기를 또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는 결국 또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팀이죠. 세징야, 라마스 이런 선수들에게 좀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 이 팀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점차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구라는 팀이 이 백포 체제에서 조금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대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주민규 그리고 최건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리 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민규 선수는 뭐 전부터 이 해리 케인을 보는 듯한 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장점이 정말 완벽하게 드러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빠르고 활동적인 이선, 특히 전반전에 왼쪽 최건주, 중앙 마사 그리고 오른쪽 윤도영 이 선수들이 물론 윤도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보였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빠르고 활동적인 이선을 완벽하게 잘 살려냈고 그 과정에서 전반 초반부터 득점을 하면서 대전이 좀 더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요. 강윤성이 미드필더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도 이번 경기 승리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강윤성이 중앙 미드를 볼 수 있는 선수라는 건 모두가 아는 점이었지만 이 비교적 이 삼선 뎁스가 약하면서 이수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강윤성을 일단은 풀백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수민 선수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강윤성 선수가 삼선에서 도움을 주면서 강윤성을 삼선으로 보고 경기를 치를 경우에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점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 마지막으로는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아쉬운 퇴장이 있었습니다만 1실점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실점도 라마스의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버티는 힘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면서 경기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MVP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민규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물론 이 대전의 득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주민규 선수가 앞에서 잘 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두 골 모두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대구와 대전의 경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경기는 역시 3월 8일 토요일 16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 김천 상무의 경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 그리고 김천 모두 4-4-2 정도의 전형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거 역시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출전 시간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선수를 기준으로 라인업을 게시해 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간단 리뷰부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마테우스 선수가 안양의 또 홈 개막전 K리그1 첫 홈 경기에서의 또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동경, 김승섭, 유강현 선수가 또 내리 득점을 하면서 3대1로 김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을 요약해보자면 PK 실축이 초래한 스노우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경기 마테우스 선수가 선취골 넣고 바로 이동경 선수가 동점골 넣을 정도로 굉장히 또 대등했고 빠르게 양팀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이 또 대응을 되게 잘하고 있었고 김천도 당황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최현우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안양이 또 홈에서 새롭게 또 탄력을 받아서 또 회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야구 선수가 PK 실축을 하고 말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김천의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결국은 김승섭과 유강현의 득점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3대1이라는 스코어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은 또 모든 게 김천의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 초반에는 안양이 좀 올라오나 싶었지만 결국은 또 후반의 대부분을 김천의 흐름으로 그리고 김천의 계획대로 갔다는 것이 좀 보였는데요. 안양이 공격을 할 때에도 결국은 김천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후반의 흐름은 김천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 정정용 감독의 게임 모델이 되게 또 잘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평가를 좀 해보자면 안양의 약점, 김천의 장점이 모두 본 경기였고 개개인의 능력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C 안양을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마테우스 선수였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이고 야고야입니다. 작게 보면 그리고 좁은 또 시야에서 보면
그저 페널티킥 실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야구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선수들이 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들어갔다면 과연 경기 결과가 3대 1로 종료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마무리 실패가 실점도 초래했고 패배도 초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카운터를 맞으면서 또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상당히 아쉬웠고요. 전반적인 경기를 좀 더 보면 두 번째 포인트로는 삼선만 구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정현, 류영직 이 선수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경기 내내 뛰면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결국은 좀 많이 뛰고 이 4-4-2라는 게 결국은 가운데 투미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양은 김정현, 류영직이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보조해주는 움직임이 앞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세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면 결국은 이 선에서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최현우, 최성범, 마테우스 다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의 활약만으로는 삼선의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조해주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많은데요. 이 선수들이 제대로 올라와주지 않으면 혹은 올라오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삼선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들의 체력을 보좌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FC 안양은 남은 시즌 경기를 치러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팀 김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경, 김승섭, 유강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동경입니다. 알고도 이동경은 참 막기 어려운 존재죠. 이동경의 활약이 김천에게는 가장 주요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김천에서 이동경의 비중은 정말 크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또 백포가 흔들리고 특히 마테우스에게 실점할 때나 그리고 페널티킥 줄 때나 이 백포 특히 박승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수비진이에요. 선수들 클래스도 좋고 선수들끼리의 합도 잘 맞는데 가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수비진일수록 좀 더 잘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점은 김천이 승리는 했지만 또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천의 경기 모델 자체는 상당히 이번 경기에서 장점을 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김천이 통제하는 경기는 템포도 김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경기 결과도 또 김천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았나 이 김천의 게임 모델이. 그래서 김천의 남은 시즌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김천이 이번 경기 좀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 또 잘한 점이 많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 뭐 이번 영상에서 뭐 주구장창 말했듯 이동경인데요. 한 개의 득점을 기록했고요. 이동경 선수는 뭐 득점 이외에도 전반적인 공격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서 김천의 게임 모델에는 상당히 핵심적이고 올해에도 또 좋은 시즌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안양과 김천의 경기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3월 9일 14시 울산 문수에서 벌어진 울산 HD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자, 포메이션 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까지만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각 라인업에 들어가는 선수의 이름은 출전 시간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주도 4-2-3-1, 울산도 4-2-3-1 들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자, 경기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허율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울산이 2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전반전을 정리해보자면 터프하고 빠른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중원 이외에도 다양한 구역에서 타이트한 전개가 이뤄졌고요. 뭐 타이트한다는 게 이 말이 타이트하다는 것이 좀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경기에서의 차이를 만들었던 건 결국 세트피스였습니다. 코너킥에서 이진현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허율이 굉장히 또 프리한 상황에서 프리헤더를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던 울산인데요. 후반전으로 넘어간 울산 역시 앞서고 있는 울산은 다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주 SK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1대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야만 했고 공격적인 자원들을 다수 투입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주의 뒷공간은 상당히 넓어졌고 뭐 엄원상, 루빅손, 라카바 이런 좋은 윙어들, 이선 자원들을 데리고 있는 울산에게는 이 공간이 상당히 유리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게 선취골을 내주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에 그 뒷공간을 타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에 울산에게 선취골을 내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또 많은 팀들이 이 경기를 보고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평가를 해보자면 선취골을 넣은 울산은 웬만해서 막기 어렵다. 울산이 완전한
3연승을 가져갔다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울산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허율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세트피스 득점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2개의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때마다 득점자는 같았지만 키커는 달랐습니다. 왼발의 이진현 그리고 오른발의 보야니치, 이 두 명의 선수는 비단 세트피스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내에서도 좋은 킥 그리고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과 함께 허율이 합쳐지면서 울산에게는 확실한 세트피스 루트가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단 허율뿐만 아니라 서명관, 다른 선수들처럼 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다 보니 허율까지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허율에 대한 견제가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도 좀 세트피스 득점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잘한 점보다는 아쉬웠던 점인데요. 이진현 선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진현 선수가 오랜만에 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진현 선수가 했던 그 태클은 한 번에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물론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울산이 패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결과는 좀 달랐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현 선수는 그건 옐로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또 결국은 이진현 선수는 전반전 끝나고 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진현 선수도 제 말에 따르지 않고도 이미 알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줘야 경기를 울산이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조현우의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조현우 선수가 복귀에 성공을 했고, 복귀하자마자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또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또 조현우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갖게 된 울산 H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정팀 제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에 이어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 득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3라운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인 만큼 애초에 유효 슈팅 자체도 많지 않았고 메이드까지 가는 패스의 빈도 역시 낮았는데요. 이런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슈팅도 부족하고, 슈팅이 부족하니까 득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나.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건 그 김준하 선수 중거리 슈팅밖에 없을 정도로 제주의 슈팅도 적었고 정확도도 쉽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지점은 서진수가 이전 경기보다는 괜찮았다는 점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전방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장면, 정말 제가 보기에 한 중학교 점심 축구 정도면 그건 넣을 것 같은 그 기회를 놓치면서 서진수가 정말 많이 폼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왼쪽 윙으로 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쪽에서 또 뛸 때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줬었는데, 아예 최전방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선에서 서진수 선수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서진수라는 선수가 받았던 기대에 비해 지금의 활약이 아쉬운 건 맞지만 이렇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때 조금씩이라도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서진수의 기용에 대한 힌트를 그래도 김학권 감독님께서 이번 경기에서 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희 선수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이건희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공격이 좀 더 잘 흘러갔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 대신에 박동진 선수를 기용했겠지만 이건희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서 제주에게는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FMP는 당연히 멀티골 기록했던 허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3월 10일 월요일 국대 명단이 또 발표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허율 선수도 차기 국대 스트라이커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또 올해 안에 대표팀 명단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제주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제가 뽑은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광현 키퍼, 백포에는 조현택, 김영권, 서명관, 박수일, 위에는 최건주, 강윤성, 보야니치, 이동경, 최전방에 허율, 그리고 주민기 선수를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종료된 상황에서 현재 K리그1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김천, 4위 대구, 5위 강원, 6위 광주, 7위 서울, 8위는 제주와 전북이 공동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10위에는 안양, 11위 수원, 그리고 12위 포항 스틸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 K리그1 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다 봤다, 모든 경기가 4라운드에서 다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5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번 경기들은 또 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가 많았던 만큼 여러분들이 리뷰 보실 때도 조금 더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